안녕하십니까. 네, 예선 박사의 인문학살롱 TV 이번 시간은 인문살롱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그 오랜만에 오랜 지인인 포스코 미술관 관장님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도 뵐 겸 포스코 창립 56주년 기념 전시 천기 누설 고려 비색 특별전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고려 비색 하면은요, 이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그 색을 말하잖아요. 한국인이라면은 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그 도자기의 색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TV에서 가끔 이제 사극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왕의 술잔이나 또 찻잔,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도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쭉 볼 수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신비로운 색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색이라고 하면은요, 고려인의 파란 꽃 또는 고려인의 얼이 담겨 있는 그런 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려한 듯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빛나는 따뜻한 고요한 빛. 그래서 더욱더 신비로운 색. 그런 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려 청자, 이조백자 이런 거 이제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도자기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이렇게 쭉 흐름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라는 용어는요, 도기와 자기를 합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기와 자기는 각각 제작 방식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소송되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도기는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가장 그 초기에 약간 그 투박한 그런 유형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이어오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제 제작이 되어 왔는데요. 아무래도 도기는 좀 접근성이 좋은 점토를 사용해서 형태를 빚고 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쉽게 구워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는 그보다 한 수 위인데요. 아주 정교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태토를 사용을 하여 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유약을 이렇게 입혀가면서 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강도와 형태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도기보다 자기가 좀 한 수 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기와 자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 서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비슷해요. 자기는 도기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그릇은 도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 기준 소송 온도가 1300도 이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야지만 1300도 이상이 돼야지만 자기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1300도씨보다 좀 낮은 1270도, 80도 이런 정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이거를 석기, 스톤웨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고려 청자를 청자, 셀러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차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의 차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아주 본격적으로 차를 재배하고 이제 차를 음용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들어온 중국의 차 문화와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한 도자기도 같이 이렇게 이제 수입이 되었던 거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자기를 사용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중국 내부에 이제 혼란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니까 고려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청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청자를 제작한 터를 보면은요, 오늘날 용인, 시흥, 여주, 또 황해도 배천 등과 같이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쭉 분포되면서 한반도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또 전통적인 도기의 어떤 집단에서의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독자적인 청자요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이제 꼽으라면은 우선 얇은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곡선, 그리고 단연코 푸른 빛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고려 비색이 천하 제1의 비색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중국에서도 고려를 당대 최고의 청자의 생산지였음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자는 누가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그 청자의 높은 예술적 가치와 또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것만큼 왕실과 귀족, 관료들의 그런 어떤 고급 애장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반면 또 고려시대의 청자는요, 사람들이 그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실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접시나 술잔 이거 외에도 화병이라든지 의뢰 때 사용하는 의뢰기, 그 다음에 집을 꾸미는 기와나 장식판, 의자, 심지어는 장난감까지도 이렇게 청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자에는 식물, 동물,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넣는 이제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국화, 모란, 연꽃, 앵무새, 학, 구름, 봉황, 용,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또 그런 특별한 도기들도 이번 전시에서 쭉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와서요. 오랜 시간 동안 고려가 몽골과 원나라 이제 침입을 받다 보니까 청자에 대한 어떤 국가적 관심이 조금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외구의 침략으로 인해서 해상 운송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개경으로 도착해야 할 지방의 곡물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곡물 중에 하나인 청자도 이렇게 양쪽으로 많은 그 청자가 수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고 그 찬란했던 그 고려 청자의 그 생산 과정이 단순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면서 대부분의 기종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반복적이고 도식적인 문양만 남게 되면서 청자의 시대는 서서히 사라지고 바야흐로 분청사기의 시대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 왕조에는 또 조선 특유의 도자기 산업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려 말의 분청사기에서 그 사기라는 말이 좀 질이 낮고 거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 이조 백자로 전환해가는 그런 어떤 그 도자기로서의 어떤 독특한 장식 기법과 그 소재로 분청사기의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분청사기의 그 어떤 변화는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요소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려말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또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또 특색 있는 문양과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분청사기가 또 새로운 어떤 묘미의 그 사기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예. 이러한 분청사기의 자유로운 변신은 마치 현대미술의 추상적 미감에서도 배우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그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자기는 고려시대의 중국의 차문화와 함께 아름다운 고려의 색을 담은 고려청자에서, 그 다음에 청자와 백자 사이에 그 전환기의 분청사기로 이제 변화 발전하면서 이조 시대의 이조 백자로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가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 전시에서 고려의 아름다운 비색, 고려 청자에 흠뻑 빠져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행복한 미술관 나들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 한 주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